민주당은 3대 특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하면서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취임 100일을 맞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민주당 앞에 놓인 과제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예. 제 개인적으로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많이 좀 나와주십시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지금 제가 날짜를 세보니까요. 오늘이 딱 취임하신 지 98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집권 여당의 제 대통령 임기 초반의 원내대표가 사실 제일 중요한 자리면서도 힘든 자리인데 이 그동안 100일 이 소회를 좀 밝혀주신다면요. 그래도 그 계속 현안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제 100일 됐어 이런 생각입니다. 아. 한 200일쯤 됐을 줄 알았는데. 예. 근데 그 8월달 정도까지는 저 민생 법안 처리하느라고 좀 예. 이렇게 매진했다고 한다면 9월달부터는 당연히 뭐 정기국회 대비해서 저희가 그 동안에 이제 가졌던 메인법들 예. 그런 뭐 이제 각종 개혁법들이죠. 그런 법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뭐 예.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의도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당의 원내대표가 힘도 제일 센 자리지만 제일 힘들다. 대통령실과 의원총회 사이 끼어가지고 너무 힘든 자리라고도 얘기를 하던데 어떠세요? 진짜 힘드세요? 어머니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요? 예. 예. 어머니가 밖에는 좀 강하지만 안에서는 조율하고 맞아요. 아버지랑 예. 자식이랑 특히 사이 나쁘면은 가운데서 끼어다가도 예. 뭐 안 되면 핏대도 내고 맞아요. 다독거리기도 하고. 아. 근데 그 능력이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 예. 혹시 그래도 100일 하면서 야, 내가 해봤더니 이 정도가 제일 그래도 좀 100일 동안에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성과다 하는 게 좀 있으실까요? 그게 지금 뭐 가장 큰 보람은 예. 최근 정권이 바뀐 이후에 내수를 비롯해서 경제가 지금 이렇게 회복 조짐이 있는 거. 예. 이게 가장 기쁘고요. 코스피 지수 즉 계속 예. 상승세고요. 예. 무엇보다도 아무래도 그 노란봉투법, 방송 3법 이런 그런 농업 4법, 뭐 예. 상법 이런 예. 것들이 사실 그런 법들이 한 10년씩 걸린 법들이거든요. 아, 예. 처음 얘기 나온 지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 17건, 뭐 정확하게는 15건인데 15건을 갖다 그래도 통과시키어서 예. 좀 균형을 잡은 것, 뭐 이런 것들을 보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아직 처리하지 못한 것 중에서 대표님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입법 사항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정보조직법이죠. 정보조직법 그렇군요. 중에서도 이제 예. 그 검찰청 이제 검찰개혁법인데요. 예. 그리고 뭐 가짜 뉴스, 가짜 정보 근절법이라든지 예. 아니면은 뭐 이제 사법개혁법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지금 제일 지금 시기상으로 제일 신경 쓰고 있는 거는 검찰 관련된 개혁법이고요. 예. 개인적으로는 그거 이외에 그러니까 민생법 관련해서는 대표적인 게 이제 예. 배임죄 폐지입니다. 아, 저 형법에 있는 배임죄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 얼마 전에 타임지 인터뷰에도 그 얘기를 하셨던데. 예. 그게 이제 형벌의 예. 합리화 아니겠습니까? 뭐 저보다 훨씬 잘 아시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보면 경제계 분들을 만나보면 그 배임죄에 대한 게 거의 공포 수준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런 법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 이렇게 보면은 이해 충돌에 관한 법들 중에서 문제가 되는 법들이 꽤 있거든요. 예. 뭐 직무유기죄 이런 것들이 좀 예. 뭐 예를 들면 직권남용죄 직무유기 이런 뭐 이런 예. 법들이 너무 남용되는 거 아닌가. 아, 예.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그 상법이나 우리가 노란봉투법을 개정하면서 그럼 예.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예. 균형을 맞춘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있을까 보면 배임죄가 예.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오늘 아침 보도 많이 되는 건데 이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그다음에 최혜병 특검 관련한 전담 재판부 설치법. 이게 이제 발의가 된 거잖아요. 네네. 아직은 특위 차원의 추진일 뿐이고 당론은 아니다. 뭐 이렇게 네, 민주당에서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던데 발의는 했는데 당론은 아니라는 건 어떤 말씀을 의미일까요? 드리면 이게 스펙트럼이 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당론을 갖다가 이제 한쪽으로 이제 모아 가겠습니다만 예. 의원님들 그리고 이 여론사였을 때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거죠. 근데 강원의 의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의 본질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게 국민이나 저희나 모두 저희 뭐 의원들 뭐 동일합니다. 불안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내년 1월이면 윤석열이 이게 석방이 될 수 있는데 구속기간 만료로요? 예,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이 될 수 있는데 정말 석방되는 거 아니야? 예. 그 전에? 그러면 그 전에 이렇게 불안의 원초가
이 재판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이 된다면 예. 뭐 그런 불안을 조금 덜할 수 있는데 지금 18차례 공판이 열리는 동안에 좀 단 한 차례도 지금 진전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대로 가다면 뭐 그 이름을 거명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지기현 판사의 지금 진행 속도를 보면 예. 이게 내란 재판이 잘못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이제 증폭입니다. 그래서 길만 늘어지고 그렇습니다. 이걸 강력하게 우리가 방어해야 된다. 그런 게 이제 내란 예. 전담부 이제 재판부를 만들자는 쪽이고요. 예. 적어도 그렇지 않은 쪽에서도 이 재판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겠다는 발언을 하셔야 된다. 이런 예. 메시지를 내야 된다. 대법원장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자주는 아니지만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된다면 정무적 판단을 해서 이런 것은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전혀 안 내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의 증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 이게 아직 당론은 아니고 모아가는 과정이고 강운 여러 의견이 있다는 말씀은 네.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도 당장 이제 이 법이 이렇게 강한데 네. 위헌 논란이 있다는 기사들이 좀 나오거든요. 네. 혹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좀 그런 것들을 다가 예. 저희가 법안이 발의되면 감안해 가지고 이제 의견들을 모으는 거죠. 이게 예. 위헌 논란이 진짜 있을까? 그럼 이제 예.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 이게 위헌 논란이 없다. 그러면 예. 돌파하는 거고요. 예. 위헌 논란이 이게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그거는 빼는 거고 뭐 조정이 가능하고 그런 예. 거지만 그 기저에는 이 내란 전담 재판부 글쎄 이런 거 안 만들게 하려면 예. 좀 잘해라. 좀 국민 불안하게 하지 말아라. 예. 이게 전반에 깔려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약간 수정이 될 여지도 있는 거겠네요. 이게. 뭐 때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법안이라는 건 조율하는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고. 자, 그런데 재판 좀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게 여기서 출발한 거잖아요, 네. 의원님, 대표님. 공정하게. 예, 공정화. 그런데 이제 중앙지방법원이 이 지규현 재판부에 법관 한 명을 추가로 배치하겠다. 네. 그 얘기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재판하게 해가지고 지규현 부장이 요거에 좀 집중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조치인 것 같거든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부족합니까? 늦었지만 그러니까 좀 진작 좀 해주시지.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국민들이 예. 그렇게 정말 열망하는데 예. 이래 저희가 안 되겠어 가지고 이런 내란 전담부를 저런 재판부를 만들겠다 이러니까 사실 거기에 대해서 마지못해서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거 그러면 사법개혁안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네. 대법관 증언안도 좀 나와 있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이 적기다. 혹시 이렇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이거는 이전 그러니까 사법부가 예. 계속 재판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그러면 저 대법관이나 뭐 예를 들면 이제 법관들이 모자라서 그렇다. 사건이 예. 너무 많아서 그렇다. 사건이 많은 건 사실이죠. 예, 사건이 너무 많아 1인당 뭐 처리해야 될 사건이 2만 건이 넘는다. 예, 예. 뭐 이렇게 해서 그렇다면은 그걸 갖다 덜어주겠다. 아. 저희가 1재판부 2재판부를 만들겠다. 예. 뭐 그런 거에 대한 화답일 수도 있는데 이것들이 정치랑 연결이 되면은 뭐든지 이렇게 꼬이는 그런 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꼭 이제 야당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목적. 야당의 얘기는 야 이거 이재명 대통령이 다 좌지우지하는 사법부 대법원 만들라는 거 아니냐는 게 야당의 시각인데.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걸 하나만 말씀드려. 아직 확정돼서 예. 안이 발표되지는 않았으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인원을 갖다 늘리는 인원이 대충 뭐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인원이 임명하는 인원이 22명이다. 예를 예. 들면 예. 그럼 22명을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22명을 임명하지만 그 다음 대통령도 22명을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기간으로 보면.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러니까 완전히 사법부를 장악해서 예.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인원의 예, 임명 예. 구조를 보면 예.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계속 이제 법원 얘기를 좀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대표님.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요. 네. 민주당에서 사퇴 얘기도 나오고 물론 당론은 아닙니다. 네. 또 일부 의원들은 탄핵 얘기도 나오고 네. 뭐 이렇게 하던데 혹시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 의견이 좀 모아주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법부에 관한 얘기들 그러니까 내란 전담부 재판부서부터 시작해서 보는 얘기가 예. 불안에 관한 얘기가 근저에 깔려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님께서 정말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갖다 천명하시고 그대로 또 보여주셨다면 이런 얘기가 나올 리가 없겠죠. 그런데
저희가 저 대법원장께 가장 불안해하는 거는 대법원장님이 자초하셨다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게 선고 한 달을 남겨놓고 이해할 수 없는 그 파기환송 예. 재판이었습니다. 그게 저희는 모든 걸 말해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분명히 그러니까 반대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확신합니다. 뭐냐면은 어쨌든 사법부가 정치로 들어온 거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다. 거기서부터 이게 출발을 한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조희대 재판 저 대법원장 체에서의 그 재판을 보다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느냐. 이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이 내란에 관계되는 거는 이건 타협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예. 근데 이걸 갖다가 과연 그러면 우리가 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느냐에서 출발을 한 거가 예. 가장 강력한 의견이 탄핵이고요. 예. 불안하게 좀 하지 말아라는 게 온건한 의견이고 이제 그런 예. 거죠. 그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퇴는 안 할 것 같고 그러면 어떤 카드가 있나요? 당에서. 저희가 네. 그 내란 재판 그 예. 전담부를 자꾸 말씀하시면서 사법부를 갖다 어떻게 한다고 얘기하지만 이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공격 수단이 아니고요. 예. 저희 방어 수단입니다. 방어 수단이다. 예, 이게 공격 그 오해들을 갖다 일부 하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사법부를 말씀드리면 공격해서 흔드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말씀이신 거죠? 예. 내란을 갖다가 그러니까 정당하게 그렇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하기 위한 저희 방어 수단이지 예. 이게 사법부를 흔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공격 수단이 절대 아니다. 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님의 지금 일련의 행위에 대한 거에 예. 뭐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행위에 대한 걸로 저희가 방어를 하고 있는 거지 예. 조희대 대법원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그 들면 점은 분명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야당에서 얘기하는 뭐 사법권의 독립을 왜 네. 흔드냐. 네.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고 있다. 네. 이거는 아니란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저희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사법부에서 정치로 먼저 들어온 거지 예. 정치가 사법부로 먼저 들어온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방어를 해가지고 예. 밀어내고 있는 거지 거기를 갖다 침범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예. 여전히 그런 불안감은 많으신가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예를 들면 내란 재판이 좀 이상하게 결론이 날 수도 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더 나아가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지금 중진이 된 건데 그게 이제 재판부에서 임의로 그렇게 한 거지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니까 네. 이론적으로 시작하면 당장 시작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에 대한 것이 서로의 영역을 지켜주자는 거거든요. 예.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권 분립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서로의 균형과 견제를 통한 균형을 하자는 건데 왜 자꾸 들어오냐는 것을 예.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사법부를 갖다가 지금 침해하는 게 아니고 예. 들어온 사법부를 밀어내는 겁니다. 입법이나 행정에서 네. 밀어내는 거지. 그러니까 예. 사법부의 영역을 지키라고 밀어내는 거지. 그러면 사법부에서 영역을 지키려면 공정한 재판이라는 게 전제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님께서 우리 재판을 신속하게 예. 여러분들이 불안하지 않게 위해서 이 내란 재판 같은 거를 끌 수 있는 재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겠다는 천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최소한 그 정도 얘기라도 해주면 그렇습니다. 되는데. 예. 근데 한마디도 안 하고 계시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저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의 회동 의혹 이거 지금 저 최근에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대표님 차원에서 지금 한번 진위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보신 게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그걸 갖다 처음에 이제 거론하신 분들이 계시죠. 예. 말씀하신 분들이 해명을 갖다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위로 해서 이걸 했고, 그러니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그 당사자들이 지금 일제 부인하고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 최초에 거론하신 분께서 이런 것 때문에 했다. 그래가지고 얘기를 갖다가 해명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일각에서 뭐 특검 수사 얘기도 나오고 일단 그런 얘기를 갖다가 그 해명들을 서로 듣고서 예. 다 수사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그 어디에서 그 수사 주체가 누가 돼야 될지 예. 그런 것들은 그 사법과 검찰 그러니까 검찰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예. 그쪽 그 사법 영역에다 맡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뭐 당장 뭐 수사한다, 국정조사한다 이런 상황까지는 아니란 말씀이신 저희는 거죠? 촉구를 하는 거지. 예. 이런 이거에 대한 그 만났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큰 일인 거거든요. 큰일이죠, 그거는. 예, 만났다고 하면 그러면 만났다 그러면 왜 만났냐? 예. 적어도 거기까지는 본인들이 해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본인들이 안 만났다고 그러는 거니까 예. 거기에 대한 것은 그런 근거가 있다면 예. 그거는
그걸 처음으로 말씀하신 분이 예. 그거는 그 근거 정도 또는 아하. 그런 거에 대한 경위 또는 예. 주변 상황 그런 얘기를 했었던 그 베이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런 거는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대표님 보셨을 때 이게 신빙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만약에 판단이 되시면 이제 여기서 이제 중단이 되겠네요. 뭐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정치라는 분야가 예. 면책특권을 주는 것은 아, 의혹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예. 의혹이 없으면 수사를 하면 되겠죠. 예. 근데 이게 의혹 단계인 거거든요. 근데 언론은 그러면 안 되지만 예. 사실 정치라는 부분은 예. 의혹을 제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증거 같은 게 많은 것이 언론을 통해 가지고 이제 확인되고 이러면 이제 수사로 들어가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지난 14일에요. 이제 당정대 만찬회동을 김민석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었는데 이제 원팀을 이제 강조했다라는 네. 보도들이 계속 나옵니다. 네. 혹시 좀 어떤 대화들이 좀 오고 갔었나요? 당 현장에서. 뭐 비공개니까 뭐 그렇긴 하지만 뭐 일반적인 그 주요 현안 문제 얘기하고 그리고 사실 뭐 때문에 질문하는지 압니다. 그런데 사실 예. 가까우니까 티격태격 하는 거거든요. 예. 친하고 모르는 사람이면 싸울 필요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의견들이 달랐던 거고 그 의견에 대해서 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중요한 얘기를 굳이 뭐 한다면 이게 자꾸 갈라치게 하는 얘기 되면서 오해가 증폭되는 경우가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가 되면 이런 얘기가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당사자 확인을 먼저 하자. 그 당사자 확인하고 사실 당사자 확인을 하기 전에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땐 사전에 예. 그러니까 속도보다는 그리고 보안보다는 이걸 공유를 갖다가 먼저 하자. 그래서 공유를 해가지고 의견들이 확실하게 나눠지고 그 의견들에 대해서는 조율하에 좀 늦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여당으로서의 안정감을 줄 수 있겠다. 이런 얘기들을 오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당내 이견 갈등, 당정 간의 이견 갈등 이런 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럼 그거는 뭐 호사가들이 하는 얘기고. 처음부터 그런 게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인데요. 의원님. 이 대표님, 이 여당 원내대표가 제일 힘든 게 이게 또 야당을 상대해야 되잖아요. 네네. 이 야당과의 협치 문제. 네. 이거 어떻게 풀어가실 생각이에요? 그렇죠. 야당은 일단은 대구에서 오늘 장외 집회한다는데. 원내대표로서 이제 제일 욕을 많이 먹는 그 경우인데요. 예.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무슨 내란을 일으킨 내란 혐의를 받는 그 동조당에 협치를 하느냐 이런 의견이고 아니 그래도 민생 그리고 우리가 국가를 이끌어 나가려면 그런 좀 뭐 협치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명확하게 합니다. 내란에 관계된 건 일제 비타협. 예, 그건 타협을 그건 논의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그걸 제외한 그 민생에 관한 문제는 저희가 정말로 기다리고 가가지고 저희가 먼저 가서 만나고 저희가 그렇게 하는 행동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혹시 법사위 지금 시끌시끌한데 이 나경원 의원 간사 문제로 지금 뭐 엄청나게 충돌이 있잖아요. 그 혹시 원내대표님이 나서서 좀 중재하실 생각 좀 있으신가요? 그 일이 상당히 꼬인 거는 맞습니다. 일이 상당히 꼬인 건 맞는데 어쨌든 그거는 법사위 의견을 들어보고 법사위에서 이제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내면적인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까지 들어보고서 의견을 낼 거면 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